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4일입니다. 일입니다. 고소사건 있지 않습니까? 성추행 고소사건. 박원순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그 고소사건, 성추행 고소사건. 누가 박원순에게 알려줬나? 바로 이 문제가 핵심의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냐? 경찰이냐? 서울시냐? 두고서 전부 다들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알려줄까요? 누가 참말이고 누가 오리발일까요? 네.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0일부터 피해자, 이 고소한 분이죠. 피해자 A씨의 직전 경찰 조사 내용이 박 시장에 다 흘러 들어갔다는 그 의혹이 확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사 내용이 어떻게 소위 가해자의 귀에 들어갑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걸 갖다 밖에 법조계에서는 바로 규명하라고 난리들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피해자 측의 변호인단 또는 여성단체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밝혀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를 지금 대리 보호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여성 시민단체들 주로 많죠. 해당 의혹을 본격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누가 수사 상황을 박원순에게 제보했나? 청와대냐? 경찰이냐? 또 서울시냐? 등등으로 말이죠. 그러자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박 시장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는 접수 사실에 대해서는 청와대 보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령에 보면 청와대 비서실 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 외에는 박 시장 본인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한 바 없다고 확실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제 제보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박 시장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하고 딱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 측 다른 관계자는 8일 저녁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고소를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도 이 사실을 박 시장 측에 통보한 적 없다. 분명히 전부 다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 직제규정상 중요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행정부는 청와대에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박 시장 고소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법조계에서는 결국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를 해서 규명을 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인 박 시장에게 고소를 알린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소와 동시에 피의자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면서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렇게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을 수 있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는가? 하고 항변을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A씨 측이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미리 알린 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소장은 피해자 측이 고소 사실을 박 시장 측에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일절 그런 적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소하고 신속하게 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 보완을 요청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씨가 고소 당일 곧바로 10시간에 걸친 수사를 받은 이유도 보안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 성폭력 상담소장, 그 사람은 이 고소장을 접수시키고도 이 정보가 밖에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곧바로 그날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피해자 신상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 내용을 원래부터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안에 붙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은 보안에 특히 신경을 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로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 거다. 피고소인인 박 시장에게는 사건 관련 전달한 내용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경찰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시와 이를 조율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어떻게 수사할지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상황에서 박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공무원을 수사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고소인 조사 후에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 규정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그런 통보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바로 서울경찰청의 설명입니다. 새벽 시간에 고소된 고소인 조사가 끝나가지고 통보할 시간도 없었고 통보하려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곧장 통보할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 시장뿐 아니라 서울시에도 고소장 접수 사실이 전달된 적 없다.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시장이 고소됐다는 접수 사실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대통령령인 청와대 비서실 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 앞서 서울경찰청은 고소사건 접수와 동시에 이를 상급기관인 경찰청, 본청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서울경찰청, 경찰청, 청와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보고라 인해서 다른 데로 유출된 적은 없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청, 본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청와대에서 바로 박 시장에게 새어나갔거나 여권을 거쳐 박 시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수사사항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것은 위법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원로법조인은 해당 내용을 유출한 사람이 경찰관이든 청와대 공무원이든 당사자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 A씨는 자신의 고소 사실이 유출돼 가지고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상황을 놓고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뭐 문자 폭탄이니 뭐니 뭐 그냥 온 댓글들 언론에 있지만 아직 자기 신변이 노출이 안 돼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나타나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느니 뭐니 등등 악성 댓글들이 지금 언론에 얼마나 많이 이 댓글들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이미경 성폭력 3당 소장은 결론적으로 피해자 A씨가 엄청난 위력에서 혼자 정말 시베리아 벌판에서 그렇게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결국 이것도 누가 누설을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반드시 이제 수사로서 말을 해야 될 그런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